몸속 건강 더 이상 두려워 말아요. 누구예요? 김희연 씨. 두 전문가. 한번 해봐요. 아, 왜 이래요? 두 전문의와 속속들이 내 몸속 건강을 까보는 시간. 건강 마카레나. 마카레나. 헤이. 마카레나. 유쾌한 만남 공식 건강지킴이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의사계 양조위, 하지만 입만 열면 김재동. 한의사 김문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은 피부과 전문의 이미석 원장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정상회담 쭉.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이 카퍼레이트. 생각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판문점의 봄이 이제는 가을의 평양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연 주기를 보면은 이제 생장, 화, 수장 5개의 계절이 있는데요. 생겨날 생자가 봄이거든요. 네. 봄에 판문점에서 너무나 아쉽게도 시작하고 생동만 했지만 거둬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네. 그들 숫자, 그들 숫자가 되는 그런 수확하는 그런 판문점이 됩니다. 평양이 됩니다. 김문호 원장님 뭐 준비 야, 많이 하셨네요. 네네네. 오늘 네. 방송을 위해서 예. 오늘 맥 한 뭐- 번 짚어볼게요. 괜찮으신가? 아, 지금 회담장에 직접 가셔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 거기 네. 가 있고 네. 싶습니다. 진짜. 예. 너무 우리 이미석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좀 피부과 전문이라 그런지 피부 계속 피부. 보고 있었거든요. 리슬 주유사님 피부를 어느 계속 분이 보셨다는 어떤 소문이 피부가 있습니다. 제일 오늘. 좋아요? 두 분 다 피부가 되게 좋네요. 네. 평상시 관리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자외선 차단도 잘했을 것 같고 보습도 잘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좋은 방송이에요. 남북 왜요? 정상회담과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피부 이야기인데 아, 불구하고 대단합니다. 영부인님들의 피부를 네. 소중히 관찰한 저희는 막 들여다보는 그래서 이미숙 원장님께서. 자체가 막 야. 깔래나 언젠가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맥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그날이 그래도 오기를. 괜찮다. 오늘 체질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아, 그럼 그- 여담으로. 그러실래요? 좋죠, 좋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 김정일 네. 위원장이셨죠. 그 태어민 체질. 아버지죠. 저 김일성. 김일성. 죄송합니다. 네네. 김일성 위원장 그 태어민 체질 많이 닮아가지고요. 네. 상당히 지략이 좋고 머리가 좋습니다. 아, 체질 자체가 머리가 좋아요. 지략이 좋고 머리가 좋은데 상당히 역대 정권 중에서도 포용력이 강한 체질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의 태양인 체질을 꽤나 닮았어요. 아, 태양인은 뭐냐면 우리가 저쪽 우리 옛날부터 알고 있던 간디 선생님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사상적 교주라든지 어떤 신념적 어떤 그 중심체를 보통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태양인의 신념과 태어민의 실천력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좀 아직은 좀 그런 안 좋은 눈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 가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젊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태어민적인 전형적인 체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지략도 좋으시고 지혜도 좋으시고 포용도 뛰어나세요. 태어민 중에 태어민이신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희한하게 신념이 아주 강하십니다. 예, 예. 태어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분이 막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좀 가슴을 이렇게 뜯어내고 네. 뜯어내고 이렇게 열기 시작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안고 계속 공항에서 세 번을 그냥 예, 예. 땅땅땅 가슴 치는데요. 쿵쿵 하고 네. 1분 동안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세 번째 만나는 분이 맞나 할 정도로.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아, 아마. 세 번째 만남이라? 아니, 오늘 세 번 가슴으로 이렇게 땅땅땅 포옹을 근데 김정은 하시는데. 위원장께서 이제 지난 봄에 2차 남북회담 때 갑자기 초대하면서 이제 접대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네. 북쪽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쉬우셨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아니 대접하겠다. 왜? 그 저기 냉면도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멀리서 이게 이거 멀다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게 가져오셨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네.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두 네. 번째 만남을 잠깐 예. 가졌을 때는 갑자기 초대하는 바람에 제대로 이제 대접도 못하고 했다고 네. 또 의전 사일도 네. 못했다고 해서 상당히 아,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우리 이미석 원장님은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피부과 상담 때문에 네. 모신 건데 지금
상당히 좀 그 표정이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아직 잘 파악이 안 가고 있어요. 네, 지나가고 네. 있는 오늘 급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이미성 원장님께 그러면 우리 또 정상들 아까 피부는 좋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지만 네. 김여정 부부장의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근깨가 좀 귀엽게 주근깨도 이렇게 꽤 있고. 조금 네. 이렇게 보이던데 아 주- 귀엽잖아요. 네, 사실은 뭐 주근깨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주근깨 있으면 아 이거 좀 보기 흉하다 하는데 외국 특히 서양인에서는 주근깨는 아주 애교로 보이거든요. 일부러 아, 네. 찍고 다니는 일부러 찍고 거예요? 다니죠. 네. 아, 그래요? 예, 아, 또 주근깨가. 주근깨도 그렇구나.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저절로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진 야, 못했지만 나는 주근깨가 아직 있다면 주근깨 있으니까 어린가 봐. 오시겠어요. 아, 그건 정신 연령이 어려도 생긴다는 얘기를. 네. 백식일 경우에는 상당히 김이 주근깨가 좀 잘 생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애교스럽기도 하고 귀염성도 있고 해서 더욱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김여정 비서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봤을 때 소양인과 소음인 체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적극성과 신중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화병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병이 있으면 얼굴에 좀 착색이 잘 돼요. 그래서 병이 없어야 여기서 됩니다. 그래도 예. 피부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네. 피부가 일단 하얀 사람은 음. 사실은 햇빛을 쬐도 잘 안 올라와요. 사실은 색소가. 음. 근데 주의할 점은 그 햇빛을 막아주는 게 사실 색소가 우리가 보기 싫어서 없애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색소가 자외선 차단하는 우산 역할을 해요. 우리 피부 그 세포에 딱 들어가면 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네. 거기 위에 딱 핵 우산을 씌우고 있는 게 그 색소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없으면 햇빛을 많이 쬐을 때 세포 변화로 인해서 피부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피부 까무잡잡한 사람이 사실은 어떤 건강학적인 면에 봐서는 좀 좋기는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색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칙칙하기도 하고 기미도 잘 올라오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미용적인 부분과 건강학적인 부분을 이제 둘 다 따져보면 예. 까무잡잡한 것도 어느 정도 까무잡잡한 건 괜찮은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하얀 것보다는 조금 까무잡잡한 까무잡잡한 거 거. 예. 좋아하고. 제가 좀 그러면 예, 시커멓게. 예, 예. 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봅니다. 건강 마칼레나 첫 번째 이야기. 피부 건강. 놀라워라. 마칼레나, 헤이 마칼레나. 네. 피부 건강, 놀라워라. 놀라운 얘기가 여기 숨어 있다는 그런 건데. 네. 우리 저 이미석 예. 원장님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냥 네. 주름부터 먼저 할까요? 네. 주름부터 먼저 네네, 하시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주름하면 우리 그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라고 네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 자연적인 그러니까 그 연령에 따른 노화도 있지만 네. 이게 사실은 그 자외선이 굉장히 맞아요. 주름을 잘 일으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외선 차단만 잘 하더라도 주름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색소 부분이 이제 햇빛 쬐는 곳이랑 안 쬐는 곳, 예를 들어서 요즘 그 SNS 많이 떠도는 것들 많은데 트럭 기사의 그 햇빛 쬐는 곳과 안 쬐는 곳의 차이, 네. 주름 뭐 이런 것도 반쪽만 있고요. 반쪽만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옷에 운전하고 다니다 그렇죠. 보면. 우리가 옷에 덮여 있는 곳과 아닌 곳의 주름의 차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엉덩이 같은 데는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하얗고 네. 탄력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근육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는 있지만, 예. 근데 손이나 뭐 이런 데는 많이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햇빛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외선 차단하는 게 주름에 굉장히 그 예방이 많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로 옆으로 잔다거나 네. 또 이렇게 베개 높은 걸 베고 잔다거나 그러면 목에 목에. 주름이 생길 수 있고 아. 옆으로 자면 팔자주름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랑 이런 자외선 차단만 정말 제대로 해도 주름을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데 이제 주름의 문제는 이게 그냥 무조건 그 주름을 없애려고 막 예. 시도하다가 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네. 제가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좋은 그죠? 예. 그래서 요새 이제 주름 치료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보톡스도 있고, 뭐 레이저도 있고, 뭐 고주파, 초음파도 있고, 뭐 요새 SNS가 있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알고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실러서 땡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자기 피부 타입에 맞게 쓰셔야 돼요. 무조건 쓰시면 안 되고. 네. 예. 무조건 쓰면 분명히 트러블이 생겨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름 치료하거나 네네. 할 때는 꼭
가서 네. 본인 피부 타입이 어떤지, 탄력도가 어떤지, 색소가 어떤지 다 따져가면서 하시는 게 먼저 검사를 하시고. 맞아요. 그 얘기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예, 예. 청취자분들이 피부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들 얼굴을 찍어서 지금 사진을 보내고 지금 손, 발, 네, 지금 막 난리가 뭐. 났습니다. 지금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 엄청나게 선생님 많이 하시면서 9523번님이 네, 문자를 보내주셨고 선크림이 몸에 해롭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 선크림을 발라야 할지 고민이에요. 4349번님. 그러니까 예. 우리 애들한테 네. 선크림을 좀 발라줘도 괜찮은지요? 예, 전 이게 얼마나 가는지도 궁금해요. 선크림은 6개월, 1년 이상 됐으면 바르는 게 사실은 좋은데 이제 타입을 잘 봐야 되겠죠. 자극이 없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되고 가장 그 자외선 차단제 문제점은 이제 제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요즘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자극이 돼서 안 되니까 낮은 것만 발라라 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높은 거 발라라. 왜냐하면 어허. 우리가 바르는 용량만큼 안 바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예, 조금씩 하죠. 네, 많이 많죠. 발라야 되는데. 500원짜리를 발라야 아까워, 되는데 아까워, 얼굴에 비싸. 바를 때 아, 그렇게 그렇죠. 안 바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제가 얼굴에 붙어 있으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좀 자외선에 의해서도 깨지기도 하고 음. 또 흐르기도 하고 네. 또 충분량을 안 바르고 하기 때문에 음. 많은 양을 바르는 게 좋은데 일단 그 자외선 차단제는 어린아이는 바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던 애와 안 발랐던 애의 나중에 통계치가 나온 게 있어요. 발랐던 사람이 나중에 20년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어머나. 안 바른 사람은 피부암이나 피부 노화가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어렸을 때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은 잘 안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외선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어렸을 때부터 바르는 게 좋은데 본인한테 맞는 거 맞는 쓰는 게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김으로 스프레이는 절대 안 돼요. 스프레이 그래요? 네, 스프레이를 얼굴에 막 뿌리거나 눈으로 들어가면 하면 어떡해요? 흡입이 되면 그건 굉장히 독성이 오, 강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절대 애들한테는 스프레이는 네. 쓰지 말고 최근에 그 스틱형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스틱형. 스틱형이 난데 스틱형보다는 이제 가장 효과 좋은 건 크림. 크림을 골고루 펴 바르는 그렇죠. 거. 굉장히 네. 좋은 거죠. 김문호 네. 원장님은 네, 어떤 피부에 얘기요? 대해서 일단 네. 선크림 말씀하셨으니까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은 손이 약하다 보니까 세척이 잘 안 돼요. 세척이. 그러니까 이게 점착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선크림이 네. 점착력이 아주 강한데 아이들이 지우려고 해도 이게 화장을 안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 지우는 그럼 방법을 몰라요. 저녁에 또 그냥 씻어내야 세수하듯이 그냥 되는데. 하니까. 예, 예, 맞아. 엄마가 물로만 하면 씻어줘도 이게 안 돼. 구석구석이 이렇게 속속 들어가는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남아서 예. 이제 또 이게 그 화학 제품에 의한 음.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세척만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린 아이들수록에 이제 피부의 재생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재생 물질이 상당히 빨리 올라와요. 우리 어릴 때는 왜 그 상처 금방 빨리 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색소 침착도 빨리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산을 씌우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이제 이런 어린 아이들일수록에 선크림을 잘 발라줘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에 비해 생동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 재생력이 많은데 이 재생력이 되게 좋은 면이 있기도 하지만 재생 물질이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네. 그 물질이 가려움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발진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아토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2차적인 어떤 그 선크림에 의한 어떤 2차적인 증상을 앓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척을 좀 잘 해주십사라는 네. 개인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다크서클이 지금 뭐 엄청 진해졌다 약해졌다. 제 주위에도 이 치료가- 다크서클 때문에 우리 막둥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배꼽까지 많이 내려가봤어요. 계시는데 다크서클. 이거 치료 왜요? 방법이 있나요?라고. 다크서클의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 실지 색소가 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 눈밑 지방 같은 게 있을 때 음영이 져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혈관이 피부가 얇아서 비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굉장히 어린아이들 많거든요. 비치는 경우가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기 치료 방법이 다 다른 거죠. 만약 네. 비치는 경우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러 깔아준다거나 지방 아. 깔아준 도톰하게 만들어줘야 안 보이는 거고, 혈관이 있는 요즘 이제 그렇겠네. 푸른 혈관들이 있는 분들 예. 보셨을 거예요. 퍼렇게. 네. 원래- 그거는 예. 그래도 비교적 치료가 잘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안에 혈관을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여러 번 하면 그게 서서히 없게 만들면 겉으로 봤을 때는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색소가 있다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좋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있는 사람은 드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게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이 되게 복합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다크서클은 완전히 그 치료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만약에 본인이 치료받고자 하면 어느 정도 좀 개선시킬 수 있다. 그 정도의 네. 좀 다크서클은 욕심 부리면 희망이 있구나. 치료를 개선 제가 방법이 권유를 있다고. 하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도 생기죠. 생기고요. 왜냐하면 탄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거기다 그 혈관도 충혈되고 이런 예, 여러 가지 예.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일단 찌죠, 일단 일단. 거기 거무튀튀하게 보이죠. 네. 아, 그럼 혈액순환 얘기를 하셨으니까 피부 건강 오 놀라워라.
김문호 원장님. 네. 이 혈액 순환이 잘 돼야 피부가 건강한 네. 거잖아요. 일단 다크서클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대표적인 그 스트레스에 의한 그 증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인데 첫째는 잠을 제대로 많이 못 잘 때. 맞아요. 우리 자면서 하루 종일 썼던 찌꺼기 피를 해독해서 배출해야 되고요. 자면서 또 임파절에서 뿜어 나오는 삼출해오는 그런 것들도 소각을 해서 내보내야 되고요. 그 자면서 또 피부 재생까지 해야 되고 혈관 탄력까지 회복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왜 밤에 한 새벽 2~3시까지 상가댁 갔다가 그 다음날 출근해 보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잠만 충분히 자도록 사실은 이제 웬만한 다크서클은 뭐 비치는 다크서클이나 거예요. 혈관성 다크서클 다 회복이 되는데 사실 이제 잠을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도 다크서클이 많이 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열병이나 화병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으로 우라통이 터지는 분들,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도 잠이겠지만 열 자체가 이게 위로 상공을 하면서 얼굴 쪽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고요. 혈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눈 아래쪽에 혈관이 상당히 많아요. 눈 아래쪽에 왜 침 맞다가 얼굴에 침 맞다가 멍 엄청 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혈관이 쉽게 터지거든요. 혈관이 많고 가늘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으로 충혈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시커멓게 변하게 되고요. 근데 그게 그러다가 충혈이 빠지면 없어지면 괜찮은데 충혈된 상태에서 삼출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착색이 2차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제 그 착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주무시게 되면 좋고요. 이건 먹어서 어떻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주무시고 자외선 많이 피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저녁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자 마사지. 감자를 갖다가 이렇게 반달처럼 자르셔가지고요. 아래쪽으로 다크서클 있죠. 네. 거기에다가 탁 갖다 대고 한 10분쯤 있다가 떼시고 주무시면은요 아침에 한결 붓기도 없어지고 다크서클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감자가요. 네, 감자가 아주 차가운 성질이면서 수림 작용이 강하고요, 미백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궁금증 문자가 폭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3099번님이요. 우리 속담 중에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봄볕이 더 세다는 건데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민석 이민석 원장님. 원장님. 사실 네. 그 세기는 그다지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되다 보면 적응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을에는 여름에 많이 쬐었잖아요.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피부도 항상 그 자외선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적응이 돼 있죠. 근데 봄인 경우에 겨울에 옷으로 이렇게 쌓여있던 부분이 갑자기 옷을 벗거나 했을 때 갑자기 햇빛을 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부 손상을 좀 더 입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봄볕에는 뭐 딸을 남는 보내고 뭐 며느리 보내고 그거 근데 정말 안 좋은 속담이에요. 아, 그럼요. 네, 없어져야 될 그러면 이런 안 속담인 되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봄볕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왜 이런 우리 김은호 원장님하고 같이 나갈게요. 그럴까요? 네, 네. 볕에는 시커먼데. 나선홍을 내보내고 가을 볕에는 김미아를 내보내는. 네. 자, 2282번님이요. 혹시 목욕탕에 가서 떼수건으로 얼굴을 밀었는데요. 그 이후로 3~4일 가렵다 말더라고요. 계속 밀어도 되나요? 라고. 아니, 잠깐만요. 떼수건으로 얼굴을 밀어도 되나요, 이거? 그 각질이 없어지면 피부 보호가 안 돼서 일단 색소 침착 생기고요. 자꾸 자극되면 조금만 건드려도 트러블이 생겨요. 네. 붉어지고 그리고 그 자꾸 각질 메꾸다 보면 우리 몸에서 자꾸 각질을 만들다 보면 더 각질이 많아지죠. 그래서 피부가 그 왜 우리 그 부분 자꾸 뜯어내면 시커매지고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질도 많이 생기면서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때밀이는 절대 얼굴에 쓰면 안 되고 네. 가볍게 씻으면 되는 걸로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 올려놓고요. 예. 네. 오늘 저 두 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들 감사합니다. 바쁜 이민석 원장님 네. 모시다 놓고 네, 시간은 진행. 짧았습니다. 네, 또 오시면 되죠. 뭐. 고맙습니다. 네, 김은호 원장님, 이민석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저희 TBS와 함께 하시면 잠시 후에 이제 김종배 씨와 함께하는 시간, 네. 또 6시 종합뉴스 있고요. 김종배 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정상회담 속보들 계속해서 전해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